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그게 유행인 거 아세요? 지브리로 바꾸기 놀이? 아 인제하면 늦었어. 나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약간 늦은 것 같아요. 늦었어. 지금 뭐 10대부터 60대까지 하여튼 네. 5만 전 세계인들이 한다고 그러고. 오늘도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배우고 싶은 분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공격형 학습자가 있고 수비형 학습자가 있습니다. 수비형 학습자는 뭡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아니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떤 직업을 대체할지 찾아서 피해가려고. 그게 수비형 학습자. 그것도 중요하지. 공격형 학습자는 인공지능이 요즘 뭘 할 수 있는가 보고 시켜 먹으려고. 지브리 그 사진 바꾸는 거 할 수 있대잖아. 그거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뭐 네.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것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중요한 그것도 변화라고 하니까 요즘 하여튼 AI 업계에는 또 무슨 트렌드가 있는지, 네. 무슨 기술 변화가 있는지, 네. 또 한국에서 가장 또 IT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 예.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네. 네,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로 네. 오늘은 또 재밌는 것 중에 좀 심도 있는 거, 아까 우리 이프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그냥 지켜보자 라고 하는 사람하고 진짜로 써먹을 수 있어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코딩 또 잘하는 우리 친구, 네, 우리 서승환 대표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김덕진 소장님은 네. 사실 코딩은 잘 못해. 몰라. 그렇죠. 네. 실제로 코딩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그냥 쉽게 쓰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AI를 쓰면 네. 되게 80점짜리를 그럴싸하게 잘 뽑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80점짜리를 실제로 100점짜리로 만들 때는 원래 예전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또 거기서 투입이 돼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AI 도구는 80점짜리 결과물을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잡게 되면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수준의 괜찮은 서비스도 네. 뚝딱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뒤에 하려고 그래요. 아 개발자들 네. 다 대체가 된다. 개발자를 대체된다고 해야 될지. 개발자들은 이제 집에 가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개발자가 AI 도구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네. 한 사람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뭐 100명 수준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뒤에 또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3프로 TV도 개발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뭘요? 인공지능을 좀 도입하면 좀 더 업무가 효율적이 되고 좀 사람도 줄여도 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잘못 물어봤지. 안 된다지. 그럼 이발사한테 가서 저 머리 자를 때 됐나요? 라고 물으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아유 인공지능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몰라도요. 못 써. 못 씁니다. 그걸로 괜히 그걸로 했다가 망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아우. 그러니까 그게 실은 미국에서도 실제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왜 서승환 대표 데리고 왔냐면 말씀하신 그 AI 도구 갖고 실제로 앱 서비스를 그냥 뚝딱 일주일, 2주일 만에 만들어서 실제로 유의미한 매출도 내고 있어요. 어메나. 그래서 오늘 뒤쪽에는 뭐 할 거냐면 이 현장에서 뭐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어느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가? 야. 앱을 만든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될 수 있는가? 요런 거 좀 하려고 제가 네. 특별히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씩 배워보죠. 네. 근데 일단은 오늘 주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AI 트렌드 및 활용이에요. 예. 네, PPT 화면을 보시면 이게 거의 변화 수준이 실시간 수준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예 요즘에 실시간으로 하는데 실은 제가 원래는 야, AI 개발이 이 정도예요 라는 거를 준비를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예. 한 주 동안 이 녀석 때문에 날렸죠. 이 녀석 때문에. 그죠? 이 녀석 때문에. 보시면. 예. 네, 이게 지브리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이죠. 아 이게 소장님 거예요? 그죠. 제 오. 프로필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6일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이제 일주일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달리 그림 그리는 것보다 이제 기존에도 챗GPT가 그림을 그려줬죠. 근데 네. 이 녀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잘 되느냐? 제일 큰 게 뭐냐면 일관성을 유지해요. 일관성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AI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면 첫 번째 컷을 그린 다음에 그 컷을 갖고 뭔가 이제 우리가 만화처럼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예. 조금 바꿔달라거나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러면 이게 계속 모양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웹툰에 이걸 적용한다라고 하면 에이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적용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일관성이 유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우리가 말하는 펭귄 그림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스타일 변형에도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게 어려운 거예요? 저게 AI는 기술을 잘 몰라가지고. AI 기술에서는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이 녀석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항상 이 텍스트의 내용을 갖고 그림을 상상해서 그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챗GPT도 똑같은 텍스트를 줘도 이게 답변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림도? AI 그림도 아. 텍스트를 줬을 때 이 글자를 갖고 그림을 상상해서 그리니까 생각할 때마다 달라, 애가. 그렇죠. 그렇게 달라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그 챗GPT의 새로운 기능은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면 그림하고 글자하고 상황을 한 방에 주고 얘를 통으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생각을 좀 더 길게 하게 해요. 우리가 요즘에 추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림을 바로 내라가 아니라 얘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요렇게 하면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같은 그림으로 모양을 다르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 저 오른쪽에 이제 실제로 그 이제 PPT에 보시면 스티커를 만드는데 이 스티커의 설명을 저렇게 15개를 영어로 써주면 저 하나하나를 갖고 정말로 저렇게 스티커 모양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브리로만 되게 많이 보고 있지만 지브리 말고도 이 녀석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뉴튼의 프리즘 실험이라고 하는 내용을 너가 한번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봐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치 책에서 만들듯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학습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걸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만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챗GPT에 있는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림도 가지고 있고 상황도 맥락을 이해하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갑자기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어쩜 좋냐. 출판사 이제 어떻게 하냐, 출판사.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칠판에 쓰고 있는 형태를 실사로 그려봐라 이러면은 실제 아인슈타인이 뭔가 칠판에 쓰고 있는 것 같은 사진도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그림 형태로 그려봐라. 그럼 그림도 그리고요.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보고 전 세계가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되느냐? 제가 끄적끄적 낙서를 해요. 지금 이제 PPT에도 나오는데 낙서를 한 그죠? 낙서를 한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야 요거를 만화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하는 저걸 저렇게 바꿔줬다고요? 네. 저렇게 대충 그린 거를 네. 내가 대충 대충 그린 그렸더니만 네. 이걸 예쁜 만화로 바꿔줘. 하니까 저렇게 바꿔줬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돼? 이렇게 했더니 돼? 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바꿨는데 근데 그렇죠. 저렇게 하고 이제 뭐가 되냐면 저 내용을 갖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저 스타일을 좀 바꿔보라고 하든지 내용을 좀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고 하면 저 공룡을 기반으로 이제 만드니까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아 진짜 콘텐츠만 있으면 네. 이제 만화책으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봤습니다. 네. 자, 이게 어제 두 분 나오신 거예요. 네. 두 분 나오신 거 캡처를 해서 챗GPT한테 일단 이 그림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시켰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뭐야? 하루.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쁘고 이건 뭐야? 예, 얘가 이 맥락을 잘한다는 게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저기에 한우 한우, 위에 섞여 있어서 안대표, 그렇구나. 언더스탠딩, 결혼의 듀오 2% 언더스탠딩 써 있고 위에 PPT 써 있잖아요. 예. 이거를 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결혼의 듀오에 결혼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분만 계시는데 남자를 그렸죠. 그냥 자기가 넣네. 네. 아. 그리고 저렇게 2% 나온 2%가 나온 거는 여기 있는 QC 이걸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아직 완벽하진 않구나. 그죠? 아. 한글은 조금 떨어집니다. 한글은. 아. 그래도 꽤 잘 그렸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스타일을 적용해 보는 거죠. 이건 지브리 야. 스타일이고.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얘한테 네. 슬램덩크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하면 슬램덩크. 이건 슬램덩크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도라에몽 스타일로 그려줘. 이거 마음에 든다. 네, 도라에몽 요거 마음에 스타일. 들고 그 다음에 못 말리는 짱구를 그려줘. 이렇게 하면 이제 짱구 스타일. 완전 그리고. 짱구랑 똑같은데요? 짱구인데 그죠? 그냥.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유행하는 심슨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이제 심슨 스타일. 아. 네. 이제 이런 야. 것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단 신기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막 유료 결제를 하면서 막 만들고 막 공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쓸 수 있느냐? 실제 이걸 갖고 그냥 재미의 요소가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쓸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표님만 안성현 대표님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단순하고 심플한 라인으로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줘 이렇게 시켜요. 저렇게 시키는 거예요, 챗GPT에. 네, 챗GPT한테 아까처럼 화풍을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엔 그냥 캐릭터처럼 그려봐, 선처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네. 얘가 일단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오, 잘 되게, 그린 거, 잘 되게 그린 괜찮죠? 것 같다.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린 캐릭터가 있는데 예. 이런 캐릭터를 보면 우리가 요즘에 카카오톡에 기프티콘, 이모티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죠.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모티콘처럼 그려봐 할 수도 있지만 얘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나 내용을 주면 그걸 잘 이제 참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렇게 검색하면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저장을 받아서 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이모티콘 셋을 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잘 자요, 아프지 마요, 사랑해요, 저런 식으로. 네, 저런 식으로 해줘. 네, 아까 그 캐릭터를 어머나. 만들어줘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럼 저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나. 그냥 갖다 쓰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글은 완벽하진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나오고 표정이 나오니까 한글에 고치면 되지. 그렇죠. 아니면은 영어로 돼 있는 거 쓰거나 감정적으로만 돼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만들면 심심하니까 이프로님도 똑같이 그리고 그죠? 이프로님 캐릭터가 좀 늙었네. 왜 노숙자 이미지를 넣었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옆으로 있는 걸 넣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그려줘. 그러면 캐릭터는 더 귀엽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아, 귀엽다 이거는. 그렇죠. 귀엽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캐릭터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네. 그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참조 기능 중에 진짜 신박한 게 있어요. 진짜 신박한 거. 뭐냐면 우리가 언더스탠딩 티셔츠 네. 하시잖아요. 네. 언더스탠딩 티셔츠를 파는 쇼핑몰에 갔더니 되게 좋으면서도 아쉬운 게 티셔츠는 잘 나오는데 모델이 없어. 모델이 없죠. 우리 어소장 모델 가끔 쓰기도 하게 그쵸. 됐는데. 예. 모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챗GPT가 뭐까지 해주는 줄 아세요? 뭘까지? 상상하시는 게 됩니다. 유명한 모델에 넣는 거예요? 정우성을 입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예. 뭐냐? 화면에 보시면 예. 이 오른쪽이 언더스탠딩 네.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옷을 하나 가져왔어요. 마네킹샷.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왼쪽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을 놓고 첫 번째 제일 입혀요?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의 남자가 두 번째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어머나.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여기서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앞에 보시면 티셔츠가 좀 구겨져 있었거든요. 예. 보세요. 티셔츠가 그래. 좀 구겨져 있었는데, 그죠? 그러네. 이렇게 돼 있어서 글자도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브라고 하니까 얘가 그 글자를 펴요. 그리고 글자도 정확하게 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입으면 펴져, 배가 나와서. 그렇죠. 입은 걸 가정해서 좀 변형시킨다는 그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야. 유명인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옷에다가 이걸 입고 있는 예를 들면 잘생긴 아이돌 느낌의 케이팝스러운 모델을 입고 있게 그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없는데 정말 진짜 같은 사람이 이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완성도가 근데 진짜. 와, 근데 이게 그 페이크 사진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정말 페이크 사진 시대가 오는 게 너무 반가워요. 왜? 그러면 부인할 수 있잖아. 너 이거- 2% 너 저 나쁜 짓 하다 걸려서 사진 찍혔어라고 하면 이거 페이크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중국이나 이제 알고 있는 우리 그 필리핀에서는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좀 발언을 이미 시작도 하기도 그렇죠. 했어요. 예.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도 언더스탠딩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야.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네, 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언더스탠딩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텍스트. 글자 예.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자, 김상훈 그럼 기자가 쓴 그죠? 거죠, 이거를 되게 길잖아요. 예. 얘를 첫 번째로 어떻게 시키냐면 챗GPT한테 이렇게. 아래 내용을 갖고 어. 내가 6컷짜리 만화를 만들려고 해라고 시켜요. 만화 그리자고 했어. 그 다음에 그죠? 저걸 만화로 그려준다고? 보세요. 제가 뭐라 썼는지 만화의 주인공은 이진우 기자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일단 6컷짜리 시나리오를 받아요. 네. 그러면 챗GPT가 이런 식으로
2%가 마이크를 들고 뭐 해서 세상에. 이번엔 운하를 들고 막 이런 식으로 6컷짜리. 저런 것까지 만들어준다. 네, 이건 이제 챗GPT가 저렇게 6컷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챗GPT도 쓸 수 있지만 소라닷컴이라고 이제 그 챗GPT랑 이제 쌍둥이 동영상 만들고 이미지 만들어주는데 특화된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 사이트도 챗GPT 22달러짜리 쓰시면은 공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 돈을 그러니까 22달러짜리죠. 거기다가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위에다가 일단 이진우 우리 그 쌤의 그죠? 우리 2%의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을 기반으로 6컷 만화를 만드는데 캐릭터를 저렇게 비슷하게 해줘. 그죠? 아니요 만화 속의 대사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거를 갖고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저 캐릭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와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어 하나 영어 하나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세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야.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해? 만화가들은 어떻게 하냐 만화가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와. 학습 만화는 끝났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80점짜리의 힘인데 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게 80점짜리만으로도 가능하거나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저기에다 대사만 조금씩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네. 얼마나 걸려요? 저렇게 만들어내라고 하면 얼마 비용은 얼마나 들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실제로 저 비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 22달러짜리 쓰면 네. 그냥 그 안에서 다 되고요. 계속 만들 수 있고. 좀 장수의 제한이 있긴 있는데 충분히 만드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봤더니 저거를 저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소라에 가면 최대 4컷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얘가 비스무리하게 4개씩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 4개 만드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커튼 저 6컷짜리를 4개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고르게 하는 게 3분이면 돼요. 나 오늘부터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속판 그리러 갈래. 진짜 대단하다. 유튜브 그러실까봐 안 해도- 저는 유튜브 안 이미 해도 되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와. AI 툰 지금 책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 투네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또 와. 특양 좋아하시는 5명하고 저희 아들하고 경제 섹션 한 20페이지짜리 만들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야. 와. 이러다 대박이다, 진짜. 그죠? 어쩐지 기안84가 만화 안 그리고 예능하더라. 실제로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도대체 AI 판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 보기에는 대단하긴 한데 어마어마한 기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쵸? 기술로만 따지면 막 바둑 두고 막 이러는 게 더 대단한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건데요. 실은 샘 알트먼이 이 그 챗GPT의 이 그림 그리기 모델을 만들고 나서 쓴 트윗들을 좀 보면 예. 이 사람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예. 샘 알트먼이 이 AI로 그림 그리기 기능을 내자마자 조금 지나서 왼쪽에 다음날에 쓴 글인데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초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갈고 닦아서 7년 반 동안에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고 2.5년 그러니까 챗GPT 만들고 나서 2.5년 동안은 오히려 나를 되게 미워하더라.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수백 통의 지브리 캐릭터 쪽지가 오면서 야, 네 덕분에 내가 지금 내 얼굴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에 좋아한다는 좋아하는 걸 포인트인지를 아는구나. 처음 깨달았구나. 그렇죠. 느낀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이미지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처음에 이걸 무료 사용자에게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GPU가 모자라서 안 돼, 안 돼. 무료 사용자 못 풀어줘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만 좀 써라. 우리 GPU 다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지브리 때문에 지브리 이거 때문에. 이것만으로 2억 명이 늘었다고 하던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다던데?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오픈 AI.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다음에 나올 건데 그리고 나서 이미지 생성 좀 그만해요. 우리 잠 좀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버 관리하느라고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딱 올라온 건데 4월 1일 날 챗GPT가 사람들을 상당히 열광시켰던 이유가 처음에 나온 신규 서비스가 짧은 시간에 회원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는 거거든요. 예. 5일 만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2달 반이 걸렸는데 5일 만에 100만 명을 모으네? 놀랍다 이랬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기능이 나오고 1시간 만에 챗GPT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네. 와.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료 사용자가 아니라 유료 사용자들에게 처음에 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 그림 그리려고 그렇게 유료 가입하라고 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1시간 만에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사람들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기능 하나에 이렇게까지 몰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더라도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오픈 AI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지만 적자 폭이 진짜 크거든요. 실제로 이제 디인포메이션에서 좀 분석한 걸 봤더니 지금 오픈 AI,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디인포메이션에서 분석한 걸 봤더니 실제로 2029년이나 돼야 흑자를 낼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계속 GPU도 쓰고 인건비도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결국엔 투자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투자로. 근데 이제 투자로 먹고 살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요즘에 이게 오픈 AI뿐만 아니라 엄청 크게 빠르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록도 나왔죠. 아니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클로드도 나왔죠.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은 필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 정치인 그려달라면 정치인도 그려주고 막 그림 그려면 다 그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 그 오픈 AI 샘 알트먼이 이거 갖고 막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뒤 안 보고 약간 승부수 걸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승부수의 결과가 실제로 4월 1일 날 지금 59조 원의 추가 유치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 샘 알트먼이 VC가 우리가 하면 엑셀레이터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Y 컴비네이터라고.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의 생리를 되게 잘 알고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료 사용자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100만 명 늘었다. 투자 받았다.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드디어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2장씩을 열어드립니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국엔 참 이 AI 시대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기술들도 있지만 결국 지금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게 하는 내용이라 원래는 지금 엄청 개발적인 거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결국은 재미다, 재미. 그쵸, 재미를 그쵸. 못 이긴다. 그러니까 사람들 결국 재미에 돈 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들을 지금 상당히 흔들리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그 이프로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진짜로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까 우리가 말한 사람 대체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최근에 또 실리콘밸리에서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바이브 코딩. 뭘까요? 코딩. 네, 바이브 코딩. 뭘 것 같으세요? 바이브. 코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이브라는 게 우리가 막 뭐 약간 기분 좋은 느낌, 막 굿바이브, 막 이렇게 느낌, 막 이런 표현, 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무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 코딩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음악 들으면서 우리가 요즘에 친구들이 칠하게 뭐 이런 느낌 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몇 줄 써주면 코딩 되는 거야. 아, 그런 식의 코딩이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안드레아 카파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AI와 관련된 이제 그 연구자이자 요즘에 거의 뭐 유튜버로 거듭나오고 계시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우리 그죠? 승환 대표님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앞에서 못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마이크는 되게 큰 걸 받았거든요. 네. 큰 걸 받았는데 예.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네, 저는 지금 유메타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거는 사실 저는 개발자이기도 해요. 예. 네, 직접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AI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AI로 뭔가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그냥 차라리 혼자서 그냥 코딩을 하는 게 낫지 굳이 뭐 AI까지 써야 되나? 지금 직전까지는 그게 성능도 잘 안 나왔고요. 예. 근데 요즘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모델 자체가 뭐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딩까지도 너무 잘해주는데 이 바이브 코딩이다라는 게요. 네. 이게 실제로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금 다양한 이런 AI 모델에서 이런 코딩 능력이 엄청 향상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제미나이 2.5인데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AI잖아요. 네. 예, 최근까지 이제 2.0 뭐 플래시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진짜 며칠 전에 그죠? 2.5가 업데이트 됐어요. 업데이트 됐고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실은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돼야 됐었는데 그림 그리가 나와가지고 다 묻혀버렸어요. 아니, 제미나이 2.5가 2.5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네, 실제로 저 제미나이 2.5가 복잡한 코딩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AI 그 생성형 AI가 아까처럼 그런 막 재밌는 쪽하고 예. 한쪽은 되게 딥하게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까? 그러면 코딩을 하는 게 결국 사람이 되게 많은 그 우리가 말하는 코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안 하고 뭔가 몇 줄 써주면 얘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이 되게 그런 크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이 네. 원래 코딩은 막 뭐 여러 가지 못 알아먹는 그런 기호들의 연속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냥 내가 말로 네. 그렇죠. 요런 프로그램을 이런 기능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네가 좀 만들어 볼래? 네. 하면 지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직접 한번 네, 보여주시죠.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죠? 지금 보여주시죠. 지금 바로 네, 보여드릴 바로 수 있습니다. 됩니다. 네. 네. 자, 제미나이로 제가 이용하면. 네, 먼저 제미나이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미나이야. 구글 제미나이인데 네. 기존에는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막 코딩하려면 계속 코드를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예.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떻게 썼냐면요. 비행기 시뮬레이션과 같은 코드를 짜고 실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줘. 엥? 저렇게 말을 한다고? 네. 네. 그냥 감으로 예.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어. 얘기하면 되는 거야. 바이브하게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만 치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게 하면은요. 네. 네, 지금 인터넷 연결 상태를 한번 확인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되네, 됩니다, 되네. 됩니다, 네. 됩니다. 자, 됩니다. 다행히 됩니다. 네. 자, 보시면 그럼 옆에서 옆에서 코드를 짜죠, 얘가. 코딩을 막 짜요. 동네 약장 싸운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방송 잘하신 분이 초반에 어떻게 참고 있었대? 자, 됩니다. 좀 해주시고. 자, 네.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보여주세요. 자, 다 쭉 하면은 네,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다 나온 것 같아요. 됐다. 야 이게 된 거예요? 비행기 뭐야, 시뮬레이션 뭐야.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조작하는 게 좀 예. 어려운데, 요게 보니까 방향 키로 이렇게 위아래, 그죠? 하고 나서 AD, SD 하면서, 대박이다 이거. 뭐 요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어이구, 어렵다. 네. 그죠? 오. 와. 아니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있네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조정을 하는 거네요. 네. 허공에서. 블록 깨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블록 깨기도 만들 수 있고. 벽돌 깨기 그거 된다고? 벽돌 깨기. 벽돌 깨기도 한번. 됩니다. 벽돌 깨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만들어 본다고요?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그죠? 벽돌 깨기를 하는데 깨는 걸 공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사과로 해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된다고? 네, 네. 해보죠 뭐. 자, 뭐 간단한 캔버스 누르고 네, 캔버스를 누르고요. 간단한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줘. 자, 근데 어떤 단순한 벽돌 깨기가 아니라 네. 어떤 옵션 줄까요? 그 벽돌 깨는 공을 네. 사과로. 벽돌 사과로, 깨는 사과로. 공을 사과 모양으로 해줘. 자,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요? 실행해줘. 자, 요렇게만 그냥 엔터 치면은요. 네. 잠시만 기다리래요. 자, 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생각하는 과정도 이게 볼 수 있거든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어떡하냐, 식으로 생각했다가 어떡해. 나오고요. 어머나.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딩을 하기 시작하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실시간으로 맨 밑에를 보여주시면 실제로 얘가 쭉 지금 짜고 있죠. 96, 102 막 이렇게 게임 변수 초기화, 패들 변수. 원래는 키보드. 사람이 하려면 저걸 다 써야 돼요? 그럼요. 코딩을 하려면? 예. 그럼요. 네. 예전엔 다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종의 그런 그 소스 코드가 있는 데서 복붙을 하기도 하는데 블록으로?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긴 해야겠죠. 와. 그럼 얘가 지금 벽돌 그리기 함수 쓰고 지금 보면은 코드를 지금 거의 340줄 저것도 어떻게 사람이 다 쓰냐 저거를. 진짜 개발자인데 대단한 사람. 됐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바로 나왔어요. 예. 게임 자, 시작. 이렇게 해서 게임 시작 한번 하면은요. 어머나. 그죠? 자, 야야야야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 말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임? 네, 지금 하고 있는 게임 겁니다.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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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미쳤구나. 야. 이거.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 못 받아치면은 목숨이 또 떨어지겠죠. 어머나, 목숨 한개 됐죠. 자, 만약 한 번 더 떨어뜨리면은 저 게임 오버. 음성도 돼요? 음성 아직 그거 안 넣었잖아. 아까 얘기해야지. 아. 그럼 여기다 추가해서 음성. 아니 저 네. 채팅창에서 벽돌 깰 때마다 야매떼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해줘. 소리를 효과음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래요? 그것도 네, 한번 요게 해보죠. 아마 저희 네. HTML에 기본적으로 있는 TTS 엔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써볼게요. 예, 기본 웹 브라우저에 어. 내장된 TTS 이런 거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예. 하잖아요. 예. 엔진을 이용해서 벽돌을 깰 때마다 어머나 이거 잘했어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굿잡. 굿잡. 굿잡이라는 음성이 재생되게 만들어봐.
자 이렇게 한번 추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네. 와 미쳤다 정말.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 다 할 수 있겠네? 다 할 수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저건 정말 문과 사장님이 문과 개발자한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게 되는 거네 그냥. 그러면 원래는 맨날 하면 그건 잘 몰라서 안 되고요.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한 달 걸리고요. 외주 줘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뭔가 얘가 추가로 지금 코드를 추가하고 있죠. 저렇게 추가하고 네. 있어서 게임 종료하고 진짜 세상에. 대박이다 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엄청 코드가 길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사람이 이거 하나하나 적어야 되니까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지, 이런 게임 그렇지. 만드는데 뭐 거의 한 달은 잡아야 되는데 네. 이 한 달 잡는 거를 지금 얼마 만에 만든 거예요? 한 2, 3분 만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으아. 네, 이제 다 만든 것 같아요. 끝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따위 자, 넣어달래. 미리 보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게임 시작.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굿잡 나오네요 지금. Good job. 굿잡. 오. Good job. 그렇게. Good job. 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Good job. 와. 이야. 네, 뭐 그런 겁니다. Good job. 자꾸 굿잡하네. 네. 자 이렇게 할 수 미치겠다. 있는 게 네. 이게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브 코딩 경진 대회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게임 같은 거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미나이의 좀 한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녀석이 우와라고는 하는데 그럼 이걸 갖고 내가 완전히 별도 앱을 만들거나 예. 아니면 요게 있는 것도 뭔가 수정을 하거나 아까 보면 이게 80조짜리 정도는 되게 잘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고 진짜로 내가 돈 버는 수준의 코드를 만들려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조금 코딩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영역들도 예를 들면 앞에서 지금 서수환 대표가 저희는 모르는데 TTS에서 뭐 어떤 엔진을 가져오라는 이런 식의 용어들. 예.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가 완전히 코딩을 몰라도 개발자의 용어 정도만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를 잘해주는 녀석이 이제 얘기하려는 이 커서라는 녀석입니다. 커서? 네. 예. 이 커서 AI라고 하는 녀석인데 네. 이 녀석이 요즘에 제가 볼 때 AI 서비스들 중에서는 가장 돈을 긁어 모으는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요 실제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2개월 만에 이게 나오고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우리가 AR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연간 반복 매출이 지금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실제 저 커서의 매출 속도를 보시면 예. 오픈 AI나 나머지 거보다도 상당히 빠르잖아요. 이게 왜 빠르냐면 이게 네. 또 놀라운 게 이게 이렇게 만드는데 처음에 만들 때 직원이 12명이었어요. 12명. 네. 12명이서 아까 있는 대로 연간 반복 매출 1억짜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다르냐? 기존에 개발자들이 쓰는 환경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포인트네. 앞서서도 개발자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AI 도구는 뭐 쓰려고 그러면 기존하고 문제 생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팀이 잘한 건 뭐냐면 개발자들이 쓰는 기존의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코딩을 하다가 잘 모르고 막혀요. 그러면 그냥 전문가 부르듯이 한글로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얘가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로 코딩도 하다가 한국어로도 물어보다가 예를 들면 얘가 뭔가 이제 게임 만드는데 막혔어요. 그럼 막혀 있으면 야 이거 막힌 거 네가 고쳐봐. 그러면 코드를 막 만들어 주니까 기존 개발자들이 뭔가 자기가 다른 앱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쓰던 개발 환경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장점이냐면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를 갖고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약간만 수정을 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진짜로 100점짜리 앱을 AI를 갖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네. 쓰던 걸 AI 과외 선생님이 와서 할 수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데 새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같은 이런 AI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 서비스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개발자들이 쓰던 개발 환경하고 똑같이 생긴 거니까 뭔가 내가 AI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요즘에 서수환 대표가 되게 많은 앱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뭘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커서 AI로 이 정도도 만들어? 어. 자 보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것들. 서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서 대표님 나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네. 거는 서 대표님이 하시네. 그럼요. 여기서 핵심은 왜냐면 오늘 책을 커서 AI 이거 갖고 책 쓰셨으니까. 네네 많이 보십시오. 커서 네. AI 요 책에 그런 용어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셔야죠. 이제. 나중에 커서 네, 자 제가 아까 전에 한 40분 만에 만들어 온 거예요.
요거 뭐라고 제가 쓴 주소까지 알려드려서 오늘 시청자분들 다 들어가실 수 거예요? 있거든요. 언더스타그램이 뭐예요? 이게? 언더스타그램이라고 예. 우리 언더스탠딩 시청자분들을 위한 SNS를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정말요? 네. 이거 40분 만에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요거 주소까지 있거든요. 예? understagram.kr이에요. 예? 주소 입력하시면은 모바일로도 다 들어가실 수 있고요. 딱 40분 걸렸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 사실 이제 소장님하고 작전 회의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소장님께서 아니 뭐 미리 언더스탠딩 관련한 거 뭐 하나 만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딱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쯤에 이제 연락을 예? 받고 40분 만에 딱 만들고 링크를 좀 네.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링크를 크게 네. understagram.kr이거든요. 네. .kr. understagram.kr. 요 시청자분들도 들어오실 수 나 있는데. 있는데 여기. 네, 그죠. 네네네. 거기서 근데 글 한번 로그인을 써보세요. 해야 되는데 로그인. 자 로그인 하는데 이렇게 아마 이렇게 뜨실 거예요. 예, 예. 요 화면도 커서가 만들었어요. 와. 네, 커서가 만들었고요. 자 아직 제가 이거 소셜 로그인 안 달았는데 소셜 예. 로그인도 달아줘 하면 달아줘요. 예. 자 여기에다가 그냥 달아줘 하면 달아줍니다. 자 여기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언더 스탠딩 언더 그죠? 스탠딩 1, 2, 3, 4. 예. 자, 뭐 언더 골뱅이 언더.com. 네. 뭐 비밀번호도 제가 아무거나 할게요. 예. 그냥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해. 체크하고 회원 가입하면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우와. 글 한번 써주세요. 자, 글 그냥 안녕하세요. 요 시청자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글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럼 올라갔죠. 좋아요 누르고. 이거 페이스북이잖아요. 이거. 네, 페이스북 똑같이 만든 거예요. 40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네. 미쳤구나. 이거 만드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우와.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언더스탠딩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예. 저 그러면 그냥 제가 필요한 거 이렇게 옆에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요. 그 얘기한 거예요. 개발자 내부 바에다가 내부 바가 위에 내비게이션 바를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그 내부 바에다가 홈 옆에 알림, 메시지는 지우고 로그아웃 버튼 만들어줘.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만들어주고. 원래 알림이랑 이런 메시지 버튼이 얘가 자동으로 처음에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거 없애요. 저는 그거 필요가 없애요. 없어서 없애고 로그아웃 버튼 나오라니까 이거 만든 거예요. 와. 와 대박이다 그죠? 자 여기서 뭐 바꿔보고 싶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지금 여기서 한번 현장에서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예. 네. 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좋아요와 댓글 사이의 간격이 네. 댓글과 공유 사이의 간격보다 좁아요. 아 네네. 저거 가운데로 좀 맞춰줘. 나 저런 거 신경 쓰여. 자 요런 거는요 잘 하려면 공유, 어떻게 공유가 하냐면은 좀 그렇지. 바꾸고 있다 그 이거지? 댓글이야 되는 거 조금 좀 가운데로 옮겨봐라. 자 요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캡처를 하는 거예요. 예. 캡처를 쫙 해서 예. 지시를 이 어떻게 친구한테 내는 거야? 얘한테 자, 어머나, 주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진짜 자, 물가 사장님처럼 이 사진 한데. 제가 붙여넣기 했거든요. 여기 이미지로 예, 들어갔어요. 예. 자 이 사진에서 그죠 들어갔죠. 네. 자 이 사진에서 자 좋아요와 댓글 그 다음에 공유 버튼 사이의 간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세상에. 그죠? 다 중앙에 오도록 한번 잘 수정해봐. 알아서. 문과 사장님들이 이제 좋아하시죠.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좀 진짜 기다리면 내가 봤을 때 이제 완전 문과의 시대가 왔어 이제. 야, 제 얘기하는 거 봐라. 중앙 정렬이 완벽하지 않아서 정렬을 해보겠대죠. 코드를 살펴보고 있어요. 자 자기 혼자서 지금 읽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와. 야. 야, 진짜 네. 대박이다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나오거든요. 예. 기다리면은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자 쭉 하면서 여기 뭘 고쳤는지 알려줘요. 사람은 뭘 누르면 되냐면요. 예. accept file이라는 것만 누르면 돼요. 네. 요것만 딱 누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요 다시 들어오면은요. 저장이 안 됐나 봐요. 다시. 네. 새로 고침하면 아직 안 바뀌었네요. 뭔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다시 제대로 고쳐봐. 죽을래? 그죠? 자, 여전히 그래. 자, 요거 연결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연결이 빠진 것 같은데 원래 요렇게 하면은 그죠? 안 되는데 이런 말도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다시 하면서 살펴보겠다고 알아주거든요. 그러죠. 네. 네. 이거 네. 진짜로 진짜로 사장님들이 그냥 개발자 직원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요거 좀 안 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서서 페이스북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예. 처음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저희가 되게 괜찮은 사이트가 있으면 그 사이트를 캡처해. 네, 캡처를 해요. 그다음에 요렇게 그거랑 만들어줘? 똑같이 디자인 만들어 그러면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요거 빼줘.
그렇죠. 뭐 요거 좀 넣어봐. 그쵸. 이렇게. 네. 네, 지금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지금 이 사이트 지금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야, 여러분 에러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그대로 로컬에서 한번 제 컴퓨터에서 그냥 열어볼게요. 지금 예. 여기 아마 화면에 이제 다 요 주소로 지금 접속하다 보니까 뭔가 누가 올리셨어요. 블루 칼라의 시대가 온다. 블루 칼라의 드드드드. 시대가 온다. 지금 진짜 누가 된다고? 올리셨거든요. 벌써 막 네, 울려. 막 진짜 올리셨어요. 된다고? 오메. 그죠? 그죠? 신기. 오, 엄청나게 네. 트래픽이 요거 오네요. 만든 거는 저희가 앞으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각 좋아요.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우와. 전력주 풀매수라고 하면 좋아요. 네. 이렇게 다 눌러줄 수가 있는 계속 올라오네요, 그죠? 네. 지금 이게 뭔가 트래픽 문제가 있는지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연결이 계속 실패했다고 뜨긴 하는데, 자 그럼 요걸 잠깐 넘기고, 어떡해. 자 다른 거 만든 거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요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거든요. 예. 요 홈페이지도 커서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요? 네. 요거 쭉 해서 우리 뭐 하고 있고 이런 일 하고 있어. 이걸 거의 만드는 거라고요? 네. 네. 업체한테 뭐 준 게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커서로 디자인 해주시는 시켜서 만들었어요. 분들이 있는데. 네. 커서로 그냥 이거 만들어줘라고 해서 만든 거고, 실제로 뭐 여기 보면은 일본어 같은 거 있거든요. 일본어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들어가면 일본어 버전이 딱 떠요. 와. 요거는 제가 일본어 하나도 안 넣었고요. 예. 그냥 홈페이지 딱 주고 나서 커서 얘한테 야 이거 일본어로 바꿔봐. 아. 일본어로 바꿔서 새로 만들어줄래? 하고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그쵸.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아까 보면 예. 게임이 있었잖아요. 게임. 예.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승환 대표랑 나오면 재밌겠다 한 건데, 아까 지금 AI한테 우리가 단순히 게임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게 만들긴 하지만 그게 완벽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개발자가 이 AI랑 대화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투자했다고 그랬나요? 네, 일주일 네네. 정도 투자를 하면 이 정도 게임이 나온다 라는 것도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게임? 게임? 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실제로 이 챗집 이제 그 커서라는 녀석한테 대화를 하면서 나 이런 게임 만들 거거든. 요렇게 해주고 디자인을 요렇게 해줘라면서 실제로 내가 개발했던 언어라면 게임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게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가 게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바이브 코딩 한 거 보이시죠? 오른쪽 상단에 이런 메시지가 항상 떠 있게 해줘. 이런 것들 그냥 해서 만든 건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 퀄리티까지 나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면은요. 네. 자, 요렇게 나와요. 자, 제가 다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은요. 이 지금 만든 게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냥 바이브 코딩만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실제 지금 봐봐.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어머나. 네, 스트리트 움직이고 파이터는 금방 만들겠다. 네, 이렇게 이제 대화도 가능하고. 서로 대화하고. 네. 안녕. 그죠? 요 NPC하고 대화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와. 이렇게 하고 뭐 맵을 전환한다든지. 자, 맵 전환 한번 해볼게요. 쭉 그냥 가서 자, 다음 맵으로 이동하고. 어머나. 네. 그다음에 총도 한번 쏘볼게요. 뭐 총도 이렇게 쏘고. 총도 쏘고 지금 총 네. 쏘는 거예요? 네, 총 쏘고 있는 총이 겁니다. 등장했네. 그러네. 총 네, 쏘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우리가 두 가지 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아예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클릭 몇 번으로 아까처럼 그림도 그리고 되게 재밌게 놀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80점짜리가 나온다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되게 재미를 주는 거고, 그럼 이제 재미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야 그럼 내가 이거를 갖고 좀 내 일에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AI 도구도 같이 진화를 하거든요. 그럼 그 진화하는 것들을 잘 쓰면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개발을 해본 사람이라면 요런 도구를 갖고 아까처럼 원래는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달을 해야 되는 걸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승환 대표가 만들어서 실제 좀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실제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같이 일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서도 대표님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디자이너가 예전에 홈페이지 만들 때 디자인하고 그걸 갖고 이제 개발자가 개발하는 거잖아요 라고 예. 했는데, 디자인은 역시 사람이 예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원래 개발하려면 개발 공수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커서를 활용하면 그냥 디자인 이미지를 주고 야 이걸로 앱 만들어봐
그럼 앱이 나옵니다. 아.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여기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이제 뭐 개발자, 디자이너 막 몇 명에서 막 한 5명, 6명 들러붙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보시면 이렇게 피그마처럼 디자인해주는 툴이 있잖아요. 예. 그럼 디자이너가 먼저 디자인을 쫙 해줘요. 예. 네. 해주면 이 디자인을 그냥 쭉 캡처해서 예. 커서 AI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으면은요, 자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요, 제가 이번에 2인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저랑 디자이너 한 분이랑 둘이서만 요즘 4주가 유행이다 보니까 예. 4주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앱을 만든 거예요? 앱을 만든 네. 거예요. 보시면 그게 굉장히 상호작용도 매끄럽고요. 예를 들어 뭐 총은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가격 쭉 이렇게 뜨고 그냥 어허.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 쫙 넣어서 야 이거 앱으로 만들어봐. 요렇게 해서 그냥 만든 야 거예요. 이거 앱으로 만들어봐 마침표. 네,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단계를 쪼개긴 했죠. 예. 쪼개긴 했는데 와. 예를 들어 이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요게 나중에 구매하기 해보잖아요. 요 4주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만세력 기능도 다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인 쿠폰 등록하고 4주 보기 하게 되면은요. 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넣어볼게요. 뭘 보여드리려냐면은요. 자, 이렇게 4주 보기 하면요. 결제 모듈을 또 붙여놨어요. 네. 이거 원래 개발자들이 결제 모듈 붙이려고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저거 붙이. 저거 되게 어려운 건데. 두달 엄청 걸린다고 어려워요. 그러고 막 예? 그러던데. 요거 한 20분 만에 붙였어요. 네. 물론 이제 거기 아니 근데 자 붙이려도 예를 네. 들면 토스페이, 네, 네. 카카오페이 하니까 네. 쟤네랑 뭐 이렇게 서류도 주고받고 맞아요. 네, 그런 건 네, 해야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는 필요한데 아, 그건 필요한데. 붙이는 과정에서 아. 보통 이제 요 토스 이런 PD사에 가보시면은 개발자 문서가 있거든요. 네. 그 문서를 토스한테 그냥 링크로 딱 주면 돼요. 이게 네. 사실은 1년 전에도 20분이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20분이면 나 진짜 지금. 아, 네.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1년 전에는 2달 걸려요 하면 그 말이 그냥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맞는 말이었죠. 제가 이런 말해서 지금 큰일 났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러면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뀌냐면 실제 이 운세 서비스에 있는 운세는 실제로 그 운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주를 보시는 예. 전문가분의 실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서비스화할 때 일단 AI의 도움을 받아서 기획을 하고 내용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고 디자인은 또 이제 디자이너가 하는 거죠. 근데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때도 아까 보면은 그림 그리고 아이콘 만들고 이럴 때 AI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만들어진 거를 갖고 개발을 할 때 진짜로 개발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정말로 1인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가 결국에는 나의 생각 증폭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원래 능력이 10 정도 되는 사람이 곱하기 10이 되거나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있는 야. 내가 정말 이제 우리가 보통 풀스택 개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발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이제 이런 커서 AI 도구 같은 걸로 시키고 하면 한 사람이서 진짜 옛날로 치면 한 10달치 하루만 해도 막 뭔지를 서너 알겠어요. 달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녀석이 오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어마어마 이게 사실은 보니까 내가 이제 앱을 만들려도 만들어 본 사람이 좀 더 잘 만들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면 도대체 뭘 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만들어 본 사람이 잘 만들 것 같긴 한데 이 생산성이 진짜 한 10배는 늘어날 것 같은데 저거 있으면 내가 일일이 다 그가 뭐야? 나 2달 걸린다는 얘기 들었거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면 개발자들은 어떡하냐? 개발자 아니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뭐가 너무 많이 나올까요? 모르겠네. 좀 이제 실제로 이게 되게 그 이제 개발자 논의로 좀 가면 이런 현상이 두 가지의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뭐냐면 실리콘밸리의 초기 개발자들이 실제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네. 코딩 들어는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자라고 뽑았는데 어. 왜냐면 생각해보면 챗GPT 같은 게 3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주니어 때부터 개발을 배운 사람이라면 내가 AI랑 계속 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코딩을 잘한다고 뭐 코딩 테스트도 뭐 온라인으로 봤는데 뭐 예를 들면 AI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아서 현장에 투입을 시켰더니 기존에 이제 새로 만드는 앱은 잘 만드는데 어떤 코드를 고쳐보라고 갔더니 그 고쳐. 코드를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AI를 갖고 계속 코딩을 하니까 얘가 없으면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미국에서 야 이런 사람을 코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뽑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에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야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도시 다닐 때도 그럼. GPS랑 디지털 지도 없으면 못 다니잖아. 예. 그렇지.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거 말고 딴 거야 아이디어 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허.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그냥 기존 세대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거를 그냥 비판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코딩을 베이스부터 하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는 지금 논쟁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부터 하는 사람이 필요는 한데 많이 필요는 없겠지. 매우 적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한 사람이 최근에 또 이 미국의 투자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할 때 아까처럼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커서 같은 녀석이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아까처럼 코드 막 한 100줄을 고쳐라 이러면 얘가 잘 못 고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까 AI로 그림 그리는 것도 비슷한데 AI한테 처음부터 그림 그리라면 잘 그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뭔가 다르게 그려보라고 그러면 유지가 안 됐었다가 조금씩 유지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비슷한 관점으로 코드를 예를 들면 전체가 20만 줄짜리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500줄만 고치게 하는 거는 여전히 AI가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투자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왜 고쳐요? 20만 줄 만들려고 하면 새로 되지. 만들면 되지. 20만 줄 만드는 시간이 500줄 사람이 고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세상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라는 게 이제 솔직히 좀 최근에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웹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려면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진짜 잘 만들려면 억 단위로 들어가고 네. 외주로 만들려면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로? 내가 만들거나 내가 시켜도 야 이거 솔직히 뭐 이게 얼마나 든다고 그럽니까? 시킬 수 있는 머리만 사장님만 필요한 세상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변곡점에 저희가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기술이 뭔가 새롭게 나올 때마다 예. 뭐 많은 직업들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없어진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뭐 사실 코드를 하나하나 다 쳐야 되는 세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개발자들이 그냥 좀 더 쉽게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나 기획들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 설계만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코드로 옮기는 거는 AI가 도와주는 거니까 오히려 개발자라는 직군이 아예 없어진다. 뭐 예. 만화 작가라는 직업이 아예 없어진다. 라기보다는 그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됐기 때문에 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체 숫자는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전에 한 20사람, 30사람 할 몫을 근데 하잖아요. 예. 그만큼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기획하는 역할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관점은 항상 논의의 주제인데 저는 이거를 어디다 비교를 하냐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해요. 유튜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텐츠라고 하는 게 원래 소수의 그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였잖아요. 예. 근데 기술이 진화하고 플랫폼이 진화하니까 결국엔 누구나 내가 도전하면은 컨텐츠를 만들고 기회장이 열렸잖아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만화 그리는 것도 그렇고 앱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만화로 그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이디어를 갖고 도전하면 80점짜리는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정말로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도전할 수 있는 데가 되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예전에는 앱이 10개만 있었으면 되게 다양한 형태의 앱이 많아지겠구나 되게 많은 컨텐츠가 쌓이겠구나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마치 컨텐츠가 많아져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온라인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학원 선생님들이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몇 명 못했다가 일타 강사 생기니까 다 몰리잖아 라는 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수의 몇 명이 이 모든 힘을 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결국 이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변화하는 변화를 우리가 기술이 일단은 그럼 우리가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3년차 생성형 AI가 되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도구를 보셨잖아요. 지금. 예. 보셨으니까 그럼 이제 내일부터 생각이 다르겠죠. 아니 개발자 옛날에 뭐 이만큼 필요하다더니
필요 없네? 뭐 아니면은 야 뭐 무슨 3달이야 이거 쓰려니까 바로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혼란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발푸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제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뭐냐면 지금은 소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소음의 시대. 그러니까, 소음 뭐예요? 네, 그러니까 AI가 엄청난 가능성을 증폭을 했지만 또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좀 어렵고 그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들이 있고 기술에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예를 들면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예측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몇 달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AI 엔진이 딱 좋아지니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도 AI 역량을 다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AI의 유사지대다. 그러니까 퀵샌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정적인 것 같이 다리를 딱 넣는데 이거 훅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예를 들면 이제 저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좀 포인트를 얘기 드리면 AI가 있기 전에는 도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도구를 써서 사람이 뭔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도구가 알아서 다 만들어줘야지 라는 이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의 변화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커서라는 게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챗GPT도 그렇고 그 정액제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B2B도 예를 들면 100명짜리 기업이다. 그러면은 인당 얼마씩 내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말 시트 자석당 지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만큼 괜찮으면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한 명의 천재 개발자 같은 사람이 이 도구를 갖고 내가 만약에 하루 종일 돌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이 사람은 한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100만 원을 갖고 유통구조를 그려가지고 돈이 되니까 이런 비즈니스의 변화들도 되게 빨리 있어서 기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는 이 AI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기적인 미래 역량을 예측을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지금 당장 AI가 사람의 기대를 어떻게 재형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지금의 변화에 맞게 빠르게 움직여서 결국에는 반보 앞서서 나가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해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는 게 링크드인을 만든 공동체 학업자인 리드 호프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버전의 제품이 부끄럽지 않다면 너무 늦게 출시한 거다. 빨리빨리 지금 해야지. 그럴 단계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정책을 짜는 사람이거나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됐든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부끄러워야 된다. 네, 그리고 빨리 시도해보고 움직이면서 도전해보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갖고 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이 정보의 격차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까처럼 개발 홈페이지 만드는데 기존 공수로 치면 가서 그러겠죠.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자기는 이미 다 만들어놨어. 6시간 만에. 그리고 나서 6개월치 돈을 6개월 다 받는 거예요. 받겠지. 그런 게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가능해요. 사기네 사기. 근데 그거를 사기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실제로 리소스가 그만큼 들어갔던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정보의 격차가 또 한 번 돈을 벌어주는 시기가 짧지만 지금부터 좀 있다. 온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커서 책 사셔가지고 따라해보시면 쉬워요. 커서 AI, 아까 전에 그 게임 만들고 저런 거 만든 건 커서 AI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유료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주간은 무료로 쓸 수 있고요. 2주가 지나면은 챗GPT랑 똑같아요. 네. 그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써요. 그거 얼마라고 내가 줄게. 그 얼마라고 근데 그 2만 원, 3만 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아깝지 않고요. 사실 예전에는 코드를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지만 이제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하면 되고 뭐 말로 하는데 그만한 비서 한 명 고용한다 그러면은 월에 $20면은 뭐 낼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문가 티를 잘 내는 방법인데 뭐냐면 그 분야의 용어를 많이 알면 맞아요. 어디 가서도 되게 전문가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AI랑 대화할 때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책에 되게 재밌는 게 개발자의 용어들이 이런 걸 씁니다라는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실제 개발을 잘 못해도 얘한테 개발자의 용어스럽게 얘기를 하면 이 AI는 잘 알아들어요? 그렇구나 라면서 알아듣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시대까지 열렸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군요. 네. 네. 저러면 이제 개발자의 몸값이나 용역비가 매우 싸질 텐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시려는 분들은 저 정도 쉬워졌으면 내가 그냥 배워볼까?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네, 네. 아니면 야 저 정도 쉬우면 그냥 한 몇십만 원 주면 대학생들도 할 테니까 그런 애들 쓰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개인이 이제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4주 서비스 만들 때 저랑 그 다음에 실제로 역학자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 역학자랑 디자이너랑 그러면 역학자는 소스 가지고 있고 예. 디자이너는 디자인 감각 있고 그냥 저는 요 바이브 코딩 하면 되고 요 세 사람이 그냥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적합하거든요. 옆에 다른 사람들 써봐야 또 말로 전달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곡해가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네.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개인이 배워서 내가 콘텐츠 있다 아니면 내 친구가 콘텐츠 있다 그럼 같이 해보자 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야. 네. 디자인도 인공지능 시킬 수는 없어요 아직은? 있죠. 저희 아까 전에 지브리 같은 지브리, 것들 예. 보고 챗GPT 거기에다가 내가 간단한 이런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요렇게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줘 네. 라고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복사해서 어디 넣어요? 커서에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줘. 그러면 예를 네. 들면 내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그림을 네. 캡처해서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줘 그렇죠, 하면 그렇죠. 디자인 해준다는 네.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는 잘 안 됐는데 왜냐면 네. 그렇게까지 막 그림을 섬세하게 못 그려줬기 때문에 안 됐는데 네. 이제 그것도 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엄청난 거죠. 며칠 전부터 며칠 그래서- 전부터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AI 며칠 트렌드. 전부터. 그래서 정말 저도 요즘 머리 아프고. 아니 근데 예전에는 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과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훨씬 몸값이 비쌌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는 있어도 이게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이 훨씬 몸값이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되겠군요. 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몸값이 훨씬 비싸지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과의 시대가 온 거야. 이제. 진짜 아이디어들이 네. 실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어. 어떤 아이디어가 진짜 아이디어였는지도 결판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지. 거기서 얘기 안 들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 안 들리는 대로 시리즈가 나왔는데 한 네. 5분만 얘기를 더 드리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 저는 이제 코딩을 100%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조금은 알잖아요. 네. 저는 아까 사장님들이면 돈을 조금만 더 쓰시면 네. 또 재밌는 녀석이 또 나왔어요. 뭔데요, 또? 마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누스?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래. 만들었다고 네, 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거. 이제, 딥시크의 예. 동생.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딥시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예. 자체 언어 모델을 만든 건 아닌데 얘가 이제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한테 뭔가 시키면 만들어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글에 있었던 그 녀석보다 실제로 그럴듯하게 앱을 만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걔도 만들어줘요? 얘를 갖고 마누스가? 이 앱을 좀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서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느낌이야라고 개발자에게 주긴 충분해요. 제가 이제 2개를 만든 걸 좀 보여드리면 실제 이제 이 마누스라는 네. 페이지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마누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마누스가 실제 예전에는 이것도 실시간입니다. 왜냐면은 한 2, 3주 전까지는 이거 베타 코드 받으려면 되게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제 얘기다. 네, 이거는 신청하면은 지금 베타 코드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얘한테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김덕진 소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주고 김덕진 소장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제가 마누스한테 이게 5줄만 줬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 얘가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요. 바이브를 준 거예요? 바이브를? 네, 바이블을 주면 얘가 이렇게 보시는 만들었어? 것처럼 지금 김덕진 소장 주요 저서 유튜브 채널 대화해 보세요. 그게 나오죠. 소개를 눌렀더니 실제로 제 데이터 경력 갖고 오고 제일 놀라운 거 뭐냐면 저기 주요 저서를 주더라고요. 저서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저서를 이거 잘 갖고 왔네? 이런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매하기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예스24랑 연결이 돼요. 우리 예스24랑 연결할지 알라딘이랑 연결할지 지시를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그리고 보시면 유튜브 채널도 지가 갖고 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최근에 있는 걸 갖고 오고 AI 챗봇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대충 그죠? 생성형 AI 공부를 하려면 어떤 책을 사면 될까요? 이랬더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제 저서 AI 2025 트렌드 활용 백과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 붙였다고요? 홈페이지에? 이거 이렇게 챗봇을? 네, 챗봇까지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만 썼잖아요. 이렇게 쓴 내용이 실은 있어요. 보시면
챗봇을 만드는데 김덕진 소장의 특징을 파악해서 마치 김덕진 소장이 답변을 해주듯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근데 결과물은 링크로까지는 알겠는데 드드등 뭐예요? 아니, 너무 저도 놀라가지고 바이브로 드드드까지 쓴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네, 실제로 그 웹페이지 제가 띄워놓은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네. 이거 네. 오늘의 이 동영상은 네. 우리 유튜브에 올리지 맙시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링크가 있죠. 지금 동작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유튜브 눌러보세요.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누르면 제 채널 이렇게 2개를 보여주고 최신 동영상도 지가 알아서 가져와요. 밑에 보시면 저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제가 아까 그 줄 썼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혔던 게 뭐냐면 아까 보면 얘가 썸네일이나 이미지는 못 갖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이거를 시키려고 매너스한테 한 번 더 야 너 그렇게 됐는데 이거 너가 진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얘가 이미지 추가 작업을 하려다가 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다시 컴퓨터를 리셋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로 이제 에이전트가 해주는 게 요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된다. 근데 이거를 갖고 완벽한 홈페이지를 못 만든다 그러면 이런 느낌 만들어가지고 개발 잘하는 사람한테 던져주면 그럼 이 사람은 이 커서 같은 거 활용해서 그거를 제대로 만들거나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또 놀라운지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페이지에 놀랍다. 보면 49페이지에 아까 있던 PPT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실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제 구독자분들하고 그냥 글자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 앱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앱 만들려면요 뭘 쓸까요? 이랬더니 이분들이 영어 회화하는 앱을 만들재요. 그래서 영어 회화하는 앱을 만드는데 예. 그냥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거 할까요? 그럼 AI랑 IT 전문 용어 영어 회화 학습하는 걸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매너스가 한 실제로 45분 동안 막 돌더니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거든요.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저도 어이가 없어서 45분 동안 앱을 만들었다고 자기가? 네, 지가 막 돌아요 컴퓨터가. 예. 그러니까 지 안에 가상 컴퓨터가 있거든요. 예. 가상 컴퓨터가 돌아가지고 제가 만든 게 AI, IT 전문 용어 영어 회화 학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QR 코드 찍어보시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보면 대화 연습해가지고 AI 프로젝트 미팅 그래서 난이도 2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럼 제가 시작하기 눌러요. 그럼 얘가 먼저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영어로 상대방의 차례하면서 굿모닝 에브리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냥 글자로만 시켰잖아요. 얘한테 재생을 누르면 Good morning,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of our new AI project.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한테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짰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 밑에 말하기 녹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눌러봤어요. 예를 들면 눌러서 뭐 I've been reviewing the requirements. Can you explain what kind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we'll be using? 이렇게 하고 녹음 중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눌러서 뭐 I've been reviewing the requirements. Can you explain what kind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we'll be using?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앱이 그냥 4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이브 코딩이구나. 지금 댓글 봐도 충격을 많이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를 위해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 맙시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안 올린다고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아니 한 2주일만 걸어봅시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한계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를 더 넣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또 시켰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장님이 아까처럼 매너스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개발자들이 커서를 갖고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상력 하나로 진짜 앱이 뭐 하루도 안 돼서 아니 제 사촌 동생이 구글에 다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옛날에 막 이제 카카오 막 나오고 했을 때 그때만 야 내가 너는 개발 잘하잖아. 앱 개발 잘하잖아. 너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대박을 한번 내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형이 가져오면 내가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세상에 이미 만들었어.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야. 아이디어를 내놔라. 그럼 네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자. 그러고 접었었는데 네. 진짜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렇죠. 완전히 되겠군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세상에 유니크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내가 그냥 그럴듯한 아이디어라도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돈 때문에 못했던 걸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일단 던져보고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바이브 코딩이었습니다.
저 커서 AI라는 책은 사서 보면 오늘 하신 거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냥 초보자들 비개발자 대상으로 개발을 잘 몰라도 기본적인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 개발 용어들을 네. 커서 AI한테 시킬 때 넣으면 더 잘해주거든요. 저 책도 네. 5시간 만에 썼죠? 솔직히 얘기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아립니다. 챗GPT한테 뭐 써달라고 애들 한거 시킨 아니에요? 거지. 만들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저도 여기서 봤는데 고생했습니다. 네. 이거 만들고 있다가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 커서 AI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화면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캡처를 떴었습니다. 저거 이번 달에 사면 다음 달에 또 바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흐름은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그 뭐 제가 쓴 건 아닌데 뭐 그렇게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거 빨리 팔아치워야 되는구나 저거 또 아, 개정판 아닙니다, 내야 아닙니다. 되니까. 많이 왜냐면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쌀수 없잖아. 그럼 또 이번에 5시간 만에 이번에 개정을 좀 해보죠. 이제 책도 한 5시간 만에 쓰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대박이다. 아이고. 커서 네. AI 야, 저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책도 쓰기 쉬워지잖아요, 이제. 책 쓰기 쉬워지죠. 그러면- 아까 전에는 만화책도 쓰기 쉬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나 소나 아무 말로나 책을 써서 책 시장이 혼란스러워질까요? 아니면 그동안에는 천재들도 책을 쓰려면 1년에 한 권씩밖에 못 쓰니까 많이 쓰게 될까? 천재들의 책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천재들도 책을 많이 쓰면 오히려 콘텐츠가 정화가 될까? 난 콘텐츠가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은 네. 좋은 걸 알아보는 네. 좋다는 걸 서로 막 공유하잖아요. 되게 좋은 걸 중요한, 알아보겠지. 좋은 되게 거. 중요한 얘기를 주셨는데 실은 저는 생성형 AI 갖고 책 쓰는 것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두 가지 포인트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저자라는 사람들이 갖는 위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자라고 아무나 보면 안 되겠다. 첫 번째. 그래서 독자가 더 책을- 많아 이제. 그죠. 독자가 더 그죠. 귀해. 그렇다기보다 책을 이제 실제로 인터넷에서 그냥 제목만 보고 사면 AI가 만든 책을 여러분들 손에 늘 확률이 진짜로 높아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뭐랑 비슷하면 유튜브 시대가 됐더니 컨텐츠가 되게 많아졌죠. 예. 근데 알고리즘이 그걸 골라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큐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 중에 정말 괜찮은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럼 그 사람의 전문성이 뜨잖아요. 예. 결국에 저는 책이라고 하는 영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예.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한 권 어려워했던 거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쓴 책을 잘 골라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저자니까 그냥 받아야지 그랬다가 아이 책이 별론데 그냥 이렇게 하네 그러면은 정말로 AI가 가공한 지식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도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하는 비판하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잘 보는 게 예. 오히려 중요해진다. 그래서 AI가 이런 수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수많은 내용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그 안에서 또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정보를 제대로 볼 거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다 언더스탠딩을 구독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약간 충격받았네 오늘. 와. 언더스탠딩도 조만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을 보는 이유가 오늘 들은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디 가서 들어? AI가 그걸 대신해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못하겠어요? 누군가 또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저는 커서 AI에 나오는 내용을 음. 재미있게 1시간으로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지금 이거보다 훨씬 재밌게 만들 것 아니 같습니다. 아직 그건 안 돼. 그렇죠. 아직. 그거를 저희가 아직은 안 되고 아직은 네. 그렇게까지 아직은 안 재밌게는 되고 돼. 다음 주에 돼. 제가 그때가 기억나네요. 갑자기 이제 생성형 AI 트렌드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이프로님 목소리 만들고 영상 만들고 그랬더니 맞아요. 야 우리 다 없어지겠어 이랬는데 아직 몇 년 없어지잖아. 동안 잘 그래. 계시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할 거는 아유. 많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아직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여전히 사람의 것인 것 같고 기술 그러니까 그 동안은 맡겼던 기술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기계가 대체하는 거지. 그래서 이해 안 AI 해? 아니 난 접어야 되겠다. 다음 주에 나와. 이번 주까지만. 네. 한 몇 주 있다가 또 최신 트렌드 한번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야 나 진짜 놀랍네. 약간 충격과 공포네요. 야 어떡하냐.
충격도 있고 공포도 있고 뭔가 기회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빨리 앱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라인 나옵니다. Right now? 네. 해보니까 되네가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진짜 이 책 팔려고 하는 거 말고 제가 저거 사서 보면 만들 수 있어요? 나 진짜 의심스러워. 나 솔직히 의심스러워. 저 책은 이번 주에 사서 봐야 할 수 있고 다음 주에 사면 또 달라져 있어. 달라져 있어? 꼭 이번 주에 사야 돼. 그러니까 의심스러운데. 꼭 이번 주에 사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빨리 다 배워야 돼. 아니, 참고로 저는 여기 있는 내용 갖고 홈페이지 수준은 저는 만들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랑 지문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Right now. Right now. Just do it. Just do it. 네. 자, 너무 재밌었네요. 김덕진 소장님, 네. 또 서성환 대표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